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차시 수업은 우리가 2차시에서 우리 훈데르트 바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했는데요. 어떻게 좀, 좀 이해 좀 되셨죠? 예. 지금 이 3차시에서도 이 자연의 좀 그 자연 미술, 이번 주차는 자연 미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생각하는 이 미술, 이것들을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 그래서 이 안토니 가우디, 우리가 그 전에 혼데르트 바서에 대한 그 화가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조각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 안토니오 가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 건축가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지금 이 안토니 가우디의 이 건축 양식은 스페인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안토니 가우디를 꼭 보라는, 스페인을 가면 꼭 이 안토니 가우디의 건축 양식을 보라고 할 정도로 이 안토니 가우디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시에는 이 안토니 가우디와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안토니오 가우디는 이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천재 건축가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21세기인 지금도 바르셀로나를 먹여 살리는 건축가, 스페인의 건축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지금도 계속 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건축 양식, 가우디의 이런 건축 양식을 보기 위해서 스페인을 많이 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청재와는 다르게 생전에 이미 대성공한 건축가로서 이 스페인의 아르누보 공식 건축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며 이 스페인 건축사에 큰 업적을 남깁니다. 본명은 이 카탈루냐식으로 안토니 가우디지만 카스티냐어로, 그러니까 스페인어로는 이 안토니아 가우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이런 자연주의 작품을 대표적으로 하죠. 이 대표적인 이 안토니 가우디의 자연주의 작품 중에 4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카사 카사 칼베트라고 하고요. 이 핑카 미라제스, 그 다음에 국외공원, 그 다음에 몬세라트의 로사리오, 이것들이 이런 자연주의 작품의 대표적인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 건축 양식에서 보면 이 사람도 이런 직선보다는 이런 곡선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 사람도 그 훈데르토 바사처럼 이런 이 사람은 이제 건축가죠. 이 사람은. 그래서 모든 그 건축 양식에 보면 이런 곡선을 이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이런 자연에 관계된 이런 그 선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자연의 선들을 이용한 이런 건축 양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외공원이고 이게 그 몬세라트의 로사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국외공원들도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곡선으로 이 건축 양식이 직선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대한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성향도 이런 전통, 그 카탈로니아 전통의 복고주의와 아르누보 정도에 대개 분류되지만 그 자신의 다양면에 걸친 그런 강범위한 취향과 건축주들의 다양한 요구를 소화시키려는 노력에 의해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등등 이런 그 서양 전통뿐만 아니라 인도, 이집트, 중국, 마야와 잉카, 역사 이전의 석기시대 건축물, 그 다음에 오컬트 신비주의, 심지어 곤충이나 식물, 동물
이런 형태에서까지도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다 어디에? 건축물에 반영하면서 그 이전이나 이후에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그런 건축물을 완성한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존의 그런 서양 건축에서 고전 건축을 리바이벌 할 때 나타나는 그런 엄격한 그런 절차와 규칙이 무시되어 가우디만의 그런 독특한 원칙을 위해서 배치되었는데 이건 사실 탈권위성이 강한 아르누버 예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그런 독특하고 합리적인 그런 구조와 기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또 둥근 천장, 나무 같은 기둥들이 무게를 잡고요. 또 힘의 흐름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것들도 있고 효율적인 구조가 아름다운 구조라는 개념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빛, 채광이나 그런 한기와 같은 그런 건축물 그런 기능 역시 충실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대단한 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감성과 치밀한 그런 공학을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말 천재라는 그런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직접 미장공이나 이런 타일공이 섭외하고 부르는 등 자신의 건축물이 지어지는 일련의 그 과정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많이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서 어, 그, 건물을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건축을 지을 때는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계대로 하세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설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디테일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우디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 이런 현란한 색감의 타일 아트 그리고 이 사람은 이 타일 아트를 굉장히 많이 한 그 건축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독창적인 발상이라기보다는 이 조세프 마리아 주졸 지베르트와 협업한 이 결과물이라고도 합니다. 가우디 본인은 색을 배합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하지 않은 그 가우디의 작품에는 그러한 타일 장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프 마리아 주졸은 단순히 이 가우디의 제자가 아닌 독립된 건축가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 이런 성가적 그 대성당 같은 큰 프로젝트는 끝내 맞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대공황에 따른 그런 건축 경기 불황탁에 1932년에 마지막으로 교회나 주택가 등 그런 자잘한 건물 보수에만 하다가 세상을 떠고 말았다고 합니다. 건축 작품 건물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현재 모두 7작품이라고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게 작품이 이 비센스 주택, 구엘저택, 구엘 공장 단지, 공장 단지 내 지하 경당, 구엘 공원, 카사바티오, 밀라주택, 성가적 성당 탄생 인면 및 지하 경단, 어,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이것들이 다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 중에 그 구엘저택과 밀라주택, 성가적 성당은 각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을 수 있고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가적 성당은 아직도 건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평생의 후원자이자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 구엘이라는 사람의 의뢰로 가우디는 마침내 그런 1900년대 구엘 공원을 디자인해달라는 그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엘이 영국식 전원 도시 이것들을 본따서 구상해 줄 것을 원했고요. 구엘 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이 바르셀로나의 유명 관광지가 되면 물론 카탈루냐 사람들의 모임이나 축제의 중심이 될 의심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그런 건설비와 투자금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60개의 집 중
고작 2개만 건설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엘은 파산 후 사망했고요. 건설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런 상속자들은 이 공원을 기부하게 되었고요. 시립공원으로서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엘 공원은 예술적인 기념물로 인정되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아주 그 천재적인 그런 그 구상으로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이게 구엘 공원입니다. 그는 이 구엘의 이름을 따서 구엘 저택, 공원 이런 것들을 짓죠. 그래서 1890년에 지어진 이 구엘 저택은 도자기, 대리석, 타일 이런 것들의 그 재료를 이용해서 지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지녀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20개의 굴뚝, 용 모양을 만든 뭐 철제문, 그 다음에 곡선을 활용한 독특한 그런 건물의 형상들이 아주 이색적이고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건축 양식들을 보면 굉장히 그 곡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일 장식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구엘 공원입니다. 저택도 지었지만 이런 공원을 했는데 이렇게 그 모자이크식의 그런 타일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지었고요. 이런 그 지붕도 굉장히 다 곡선적인 이런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탑도 이런 모자이크 식으로 이런 그 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유산지로 지정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스페인에 가면 이 바르셀로나의 이쪽은 굉장히 유명한 명소로도 지금 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죠. 이것도 그 가우디 걸작 중에 하나인 까사바띠오입니다. 이게 이제 동화 속에 나오는 집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뼈를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뼈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뼈를 이용해서 사람 뼈는 이렇게 쓸 것이다 하고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런 형상을 만들었지만 이게 그렇게 무서워 보이거나 이상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음, 굉장히 그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색감도 너무나 예술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건물들은 굉장히 모던한 거에 비하면 가우디의 이런 그 건축물들은 굉장히 그 아름답다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가우디의 독창성이 물씬 느껴지는 내부 객실입니다. 이게 이 바르셀로나의 필수 코스 중에 하나로 꼽혀 있는 이 카사파티요. 이게 또 명소가 되죠. 실내에도 이런 타일 장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했고요. 이렇게 직선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뭐 창문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외관들이 다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까사파티오라고 합니다. 이 건물 안에가 들어가면 굉장히 그 신비한 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마치 연상할 수 있는 이 동화 속에 내가 이제 동화 속에서 이 건물이 약간 동화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의 하나가 지금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 이 스페인에 있는 이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이 구엘 공원에도 이렇게 뱀도 이 도마뱀이죠. 도마뱀도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대표적인 이 작품에 들 수 있습니다. 색감들이 너무나 예쁘고요.
이 모자이크를 한 것들도 보면 이 배색이 배색에서 굉장히 그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엘공원은 이 가우디 특유의 건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고요. 이런 초현실적인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우디와 구엘은 처음에 이곳을 작은 단지 마을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00년대부터 1914년까지 오랫동안 이런 시공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우디는 이 생전에 완성하지는 못했고요. 이후에 공원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곳곳에는 이런 형형색색의 이런 모자이크, 이런 장식과 타일, 그 다음에 이런 곡선들, 이런 곡선의 미를 사용한 이런 조각과 벤치, 이런 조형물들, 그 다음에 이런 부속 건물들이 공원의 분위기를 마치 이런 동화 속의 세상처럼 훌륭하게 연출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이런 전체적인 설계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부적인 가구, 조형물 이런 것들도 직접 조각하고 다듬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구엘공원의 이 모자이크 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이크 벽에도 이렇게 다 이런 타일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색감으로 이렇게 약간 보색 대비를 주기도 하지만 이런 선명한 색으로 아주 밝은 색조로 이렇게 패턴을 주면서 이것들을 잘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패턴으로 이렇게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유명한 모자이크 벽으로도 이 구엘공원의 유명한 모자이크 벽이 또 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디자인 모자이크 바르셀로나가 이 스페인에서 보는 이 구엘공원이 지금 위에서 본 겁니다. 아까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이런 형상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는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입니다. 이렇게 그 자연을 생각하는 이런 그 화가들도 있지만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좀 담아봤습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은 자연을 위한 미술, 환경과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그런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술이라고 볼 수 있는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그런 인식 변화와 움직임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이거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그 장마리티바우 문화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마리티바우 문화센터는 그 지역에서 나는 이런 자연 그 재료와 산업 재료를 섞어서 완공한 이런 건축물 양식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없이 자연 한계에만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건축 양식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센터인데 자연을 따서 만든 이런 그 건축물입니다. 이거는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탈리아의 리구리아입니다. 친쾌테레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절벽 위에다가 마을을 조성해서 외부의 침입을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벽 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이런 알록달록한 이런 집들이 지형 조건을 잘 활용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 위에다가 마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여기를 이제 침범하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마을을 조성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에 이런 그 마을을 형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도시 재생이나 이런 그 환경 건축에 이런 그 폐허가 된 집들을 이렇게 마을 구성을 해서 많이 하죠. 근데 벌써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들은 그 자연과 함께 사는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전통 의상. 사람들은 이런 기후와 지형,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그런 생활 문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이런 생활 방식, 생활 양식과 조형물을 통해서 이런 자연 환경과 미의식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자연의 그런 형과 색에서 발견한 아이들을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죠. 이거는 아프리카 더운 기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전통 의상으로 화려한 색채와 무늬에서 이런 그 마사이족의 미의식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전통 의상을 입은 마사이족의 여인들입니다. 또 이런 자연에서 담는 이런 그 전통 음식, 이 화전이 있죠. 이 음식에서 이 떡에다가 이런 그 꽃잎, 먹는 꽃잎이죠. 그래서 고운 색과 향기에 돋보이는 음식으로 예로부터 이런 봄을 반기는 마음을 담는 꽃잎을 얹어서 만드는 이런 그 화전이 또 우리 자연에도 관계가 있죠. 이거는 나막신입니다. 이게 이제 나막신, 네덜란드의 나막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이 그 네덜란드의 땅이 수면보다 낮아가지고 습기를 방지하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그러니까 나막신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나막신이 유명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 네덜란드 목조로 만든 나막신이 유명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나막신이. 이거는 자연에서 얻은 이 천연 염색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전통 색제의 미식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자연에 관계된 거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염색한 이런 명주, 무명 옷감에서 우리나라 전통의 그런 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 그래서 이런 그 선인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형으로 만들어서 유리입니다. 유리병을 이렇게 해서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이다 해서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지역을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고 토니 구스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봤고요. 또 이렇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에서 이 네덜란드 행크 호프리스타의 도심거리 광장에 이렇게 이렇게 거대한 계란 후라이 설치물을 해놓고 이런 자연에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큽니다. 계란. 가운데는 이제 노란색을 넣고요. 그래서 이런 계란 후라이에 이런 형상을 넣고 이런 광장을 이런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볼록 튀어난 이런 것들도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과 또 우리 유명한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의 이 건축 양식에서 나타나는 이런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천재 건축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1차시, 2차시, 3차시 이 자연주의 우리 화가를 시작을 해서 이 밀레와 가미와 이런 화가를 시작을 했고요. 2차 시에서는 그 건축가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고 한 이런 혼데르트 바사에 대해서 이런 색감에 대한 것들. 이 사람은 이런 그 유대인이라는 평생 이런 그 전쟁에 대한 그것들 때 트라우마 때문에 평화주의 이 자연주의를 부르짖었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천재화가 안토니 가우디에 대해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시, 2차시, 3차시 수업을 들었고요.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